근데 그 가난함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계속 가난함이 세습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되게 예상보다 되게 충격적이었어. 돈 아니야 돈이 지난주에 우리 즐기는 자 모델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잖아.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걸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어. 지난번에 여보가 이제 세이노의 가르침 책 읽으면서 되게 충격적인 말을 했잖아.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치.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되게 이제 몇 년 전에 읽고 나서 너무 이제 충격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았잖아. 우리 막 이야기 나누고 그치. 막 이럴 때. 근데 그때 이 책이 사실 되게 두꺼워가지고 이거는 정말 한 번만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려주고 싶은 책이다. 그리고 한 20번 이상 읽고 싶다. 그러기엔 너무 나쁜 말 많이 듣지 않아? 근데 너무 이렇게 어른이 돼서 뭔가 우리가 혼날 일이나 누가 우리를 피드백해주거나 특히 우리는 사장으로 되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책이 있다라는 게 나는 너무 고맙더라고. 혼나야 될 부분은 혼나야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혼났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혼남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냥 막 이유 없이 혼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 뜨끔뜨끔한 거? 그런 자발적 혼남? 이런 게 있어서 나 읽을 때마다 되게 계속 깨어나는 느낌이라 되게 좋더라고. 아직 10번은 채우지 못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되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번에 진짜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어. 어떤 뭘 나누고 싶어? 그래서 그 뭐? 그 있잖아. 가난이 왜 세습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가난함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계속 가난함이 세습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되게 예상보다 되게 충격적이었어. 돈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지. 돈이 없으니까. 그치. 그 돈이 없는 것도 결과지 결국.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들 중에 이제 뭐 대부분 가난해지게 만드는 습관이라든지 우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잖아. 책도 보고 뭐 듣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나는 아직 투자 기법을 모르니까. 그렇지. 나는 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나는 나를 잘 모르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아직 찾지 못해서 부자가 못 된 거야. 많이 들었지.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그리고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치. 나도. 근데 그 생각이 아니라 세이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으면 당신은 대대손손 가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센 말 아니야? 근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못 배워서 이 직업밖에 못하지만 너는 더 잘 많이 배워서 더 좋은 직업 가지고 잘 살아라. 엄청 많이 들었는데. 뭐 귀여워. 갑자기 어디서 많이 들어. 되게 많이 들렸는데. 이런 말씀 진짜 근데 뭐 드라마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치, 부모님들이 그치. 되게 흔하게 얘기하는 거의 거잖아. 클리셰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공부 거의 잘하는 주인공이. 뭔가 법칙처럼 좋은 대학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치. 근데 되게 드라마랑 다른 점은 드라마에선 그 얘기를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현실은 그 얘기를 듣고도 공부를 안 해. 그런 게 훨씬 많지. 그치. 그치. 근데 이런 말 자체가 가난을 세습하는 그 메시지라는 거지. 그 말이 공부 열심히 그치. 하라는 말이 왜 가난? 공부 열심히가 핵심이 아니었어. 직업을 선택하라는 게 가난의 핵심이었던 거야.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얼마 전에 1년 전인가 어떤 유튜브를 우연찮게 보다가 건물주 청소부 아저씨의 인터뷰를 본 것 같아. 근데 그분은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환경미화를 하시니까 보통 이제 차들이나 사람들이 없을 때 환경미화를 하시잖아. 근데 그분 너무 재밌게 막 환경미화를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생각에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떤 대기업의 사장이라든지 그치. 뭔가 되게 성공한 사업가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너무 반전이었던 게 웬만한 대기업 사장님보다 더 큰 부를 이루신 분이신 거야. 뭐야 대반전인데? 취미인가? 청소가? 그치. 취미인데 돈 받고 하는 느낌인가? 그게 되게 충격이었고 그게 이제 환경미화만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에 대한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랑은 약간 대조적인 느낌이잖아. 그렇지. 부자 환경미화원. 그렇지. 생각해봐. 우리가 경험했던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 그렇지. 일반적인 통념과는 되게 많이 다르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 세이노의 가르침 책에도 나오는 사례인데 그 호텔 있잖아. 호텔 청소부. 그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버지니아 아주엘란가? 맞아. 버지니아 뭐였어.
아줌마셨어. 버지니아 아주엘란가 아무튼 그 분일 버지니아 거야. 아줌마라고 하자. 근데 그분이 그냥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분이셨는데 청소하는 분이 호텔에 계시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치. 근데 그분이 너무 색달랐던 게 자신이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더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가 했던 방식들을 다 적고 계속 시스템을 개선하고 방식을 개선하고 해가지고 완전 최적화된 시스템, 청소 시스템을 만드신 거야. 매뉴얼을 만든 그렇지, 매뉴얼처럼 이렇게 만든 거지. 그리고 그거를 따라하다 보니까 청소에 대한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졌고 시간과 비용도 너무 세이브되게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소부가 사용할 수 있게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분은 부자가 되었다고 여기 사례에 나오거든. 이걸 보면서 느낀 거, 우리가 어떤 직업을 잘 선택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느낌, 그리고 일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하고 성과를 내느냐. 그게 부자를 만드는 태도인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치. 너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지간에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해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런 태도와 이런 성과를 만드는 능력이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갖춰지지 않으면 좋은 직업을 줘도 이뤄낼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건 전제는 일은 너무 싫은 거, 일은 너무 괴로운 거. 그치. 어차피 일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일을 할 거면 돈 많이 버는 일이라도 해라. 이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메시지 자체가 부모님이 일을 하실 때 아침에 보통 일을 나가시는 분들 아침에 나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 그럼 아침에 나갈 때 내가 일을 직장으로 나갈 때나 아니면 사업장으로 나갈 때 부모님이 과연 자녀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가. 그게 비록 비언어적이거나 표정이나 어떤 걸로 에너지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메시지를 던진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진짜 나는 제 부모님이 유튜브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어머님은 되게 힘들게 사셨거든. 그러니까 알잖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되게 새벽마다 아버님은 장인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장을 가시고 저녁에 늦게 오시고 거의 쉬는 날 없이 빨간 날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루라도 쉬시면 진짜 큰일 나시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도 지긋지긋하다, 뭐 인생이 지긋지긋하다, 일이 지긋지긋하다, 너무 힘들다, 이 말씀을 진짜 입에 달고 사셨거든. 그래서 똑같이 그 클래식, 너는 공부 잘해서, 우린 배운 게 없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난 게임만 했지. 그래서 인생은 되게 힘든 거구나. 그리고 난 또 학교 때 또 부모님 많이 도와드렸잖아. 방학 때마다 부모님을 도와드려가지고 그 일이 되게 힘들다라는 걸 알아. 실제로 해봐서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래서 일을 막 좀 회피하고 싶고. 그게 아닌데 여보는 좀 다르잖아. 여보는 막 새벽에도 일하고 막 밤에도 일하고. 그치. 너 너무 재밌게 일하지. 애들을 보면서도 일하고 막 병원에서 막 입원했는데도 일하고. 근데 그게 나는 놀이처럼 느껴졌거든. 정말로. 일이 아니라 내가 뭔가 성장하고 있는 놀이? 계단을 오르는 즐거움? 뭐 이런 것처럼 되게 게임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부모님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르게 생각을 하셨나 봐. 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어떤 얘기를 주로 들었냐면 우리 엄마 아빠도 되게 평범하게 사셨잖아. 근데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시고 막 사업도 망해보시고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멋있어 보였던 건 항상 새벽을 깨우셨어. 되게 이제 성실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그치. 근데 핵심은 새벽을 깨웠는데 그게 너무 활기찬 새벽이었던 거야. 뭔가 되게 이렇게 영혼이 없는 새벽을 깨움이 아니라. 우리는 욕설과 화가 난무하는 새벽이었어. 그래서 아침이 되게 설레고 기대되고. 진짜? 엄마 아빠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깨워주면 거기에 막 맛있는 아침이 차려져 있고. 그리고 막 그 하루가 되게 기대되고. 그리고 엄마가 출근하실 때 항상 이런 메시지 웃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엄마는 열심히 해가지고 반장 됐다 막 이런 거 꼽히고 회사에서 반장이 됐다 막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막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야. 그치. 나는 저 너무 다른데? 그치. 아침에 나는 새벽에 잠에서 깰 때가 가끔 있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잘 자는데 깰 때가 부모님이 싸우실 때야. 막 욕설을 서로 하시고 막 소리 지르시고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문 밖으로 들리거든. 문 닫고 있는데 들리는 거야. 방이 2개 있잖아. 안방이랑 2개가 있는데 그 방 2개를 뚫고 거실을 뚫고 내 방까지 들리는 거거든. 그래서 막 가끔 이제 식탁으로 나와서 식탁이랑 내 방이랑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서 막 두 분이 막
나에 대한 험담하는 거 아버님이 이제 내 앞에서 대놓고 안 하시고 이게 다 들리거든. 내가 그래서 다시 막 자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되게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에 심기잖아. 신기하게. 그래서 나는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저녁 때마다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맞이할 게 되게 설레거든.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내일 아침엔 또 어떤 행복한 감정이 또 깨일까. 저랑 같이 살고 계신 거 맞죠? 새벽에 딱 일어나서 뭔가 정리정돈을 싹 하고 나서 책을 읽거나 뭔가 내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상상하거나 이러면은 너무 행복한 거야, 일하는 게. 이거 자체가 나의 미래에 이루어진 모습들을 오늘 하루대로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DNA에 계속 심겼던 것 같아. 물론 엄마도 아빠도 직장에 다니시는 게 왜 쉬웠겠어. 그치, 가서는 실질적으로 문제도 계속 일어났을 거고 체력적으로도 힘드셨을 거고 새벽을 깨우는 게 어찌 보면 잠 더 자고 싶잖아. 그치, 누구든지.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보여주셨단 말이야. 보여줬다라는 게 핵심. 그래서 그냥 나는 아침이 너무 좋았고 지금도 나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새벽과 아침 타임이거든.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그 감정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어떤 습관을 부모님께 물려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영역 중에 하나야. 너무 다르다.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새벽에 일어난다는 걸 인생의 되게 큰 곤욕이라고 생각하셨거든. 아 진짜? 그래서 막 우리가 배운 게 없어서 그거는. 평생 우리가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주입을 했었어. 어머님. 그러니까 주입이라고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셨다라고 느꼈으니까 형이나 나나 그렇게 당연히. 그래서 돈을 쓴다는 거에 대한 되게 대단한 죄책감이 있었어. 부모님 이렇게 힘들게 버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남들이 한 외식 몇 번 한 적 없었고 막 정말 그렇게. 근데 집은 우리 집이었지. 그렇지. 아니 나도 어머님 아버님을 삶을 보잖아. 그러니까 너무 누구보다도 정말 탑 티어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시거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 하나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의 세상. 어찌 보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내 결과와 그 감정만 남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승화시켜서 그러니까 그 승화의 영역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부자의 영역, 부자 관련된 책 읽어봐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돈을 어떻게 쓰고 모으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1장에는 항상 마인드셋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돼야 결국에는 결과도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막 낙서가 된 그림들을 계속 인쇄하는 것과 맑은 도화지를 인쇄하는 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 거를 먼저 세팅하고 그 감정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고 태도를 선택하는지가 우리의 어찌 보면 많은 결과들을 바꾸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세이노 선생님은 일의 영역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 영역이 바뀌지 않으면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여보가 되게 많이 떠올랐어. 여보는 일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맞아.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거든. 항상 즐겁고 만족스럽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항상 나를 발전시키고 이런 걸로 받아들이게 됐어. 되게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흡수를 잘하더라고요. 그게 왜 되게 충격적이었냐면 이게 세습이 된다라는 내가 나까지 내가 되게 힘들었잖아.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바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걸 프로페셔널하게 오늘 촬영하는 것도 준비 타타타타닥 하고 그냥 예전 같은 막 이거 또 설치하고 또 이거 하고 이거 그냥 어제 치우지 말걸 막 이런 생각부터 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 그냥 와서 설치하고 진행하고 여보 거 바꾸는 거에 대해서 1도 그게 없어. 내가 그냥 전문가고 최고의 영역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런 거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되게 많이 듣는 말이 이거거든. 아이 셋 키우면서 어떻게 사업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뭐도 하세요? 기적 같지. 근데 그게 정말 신기하게 내가 일을 좋아하는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게 힘들지 않아. 오히려 재밌어서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거 하면 우리 둘째도 피아노 치면은 몇 시간씩 막 계속 치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데 내가 지금 피아노 치라고 하면 2시간 못 치거든. 근데 그게 몰입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의 영역에서 갈림길이 생겼던 것 같아. 이게 하기 싫고 억지로 그런 거면은 절대 이렇게 못하지. 근데 너무 재밌고 유익하고 나한테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필요한 거라고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그게 되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 훌륭하다.
인정합니다. 그럼 되게 중요한 오늘의 핵심은 일을 즐겨야 되는 게 되게 그걸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한테 일을 즐기는 그치. 자세와 태도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건 이제 일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나의 태도, 그 일을 받아들이는 그렇지. 나의 태도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지. 그게 본질이야. 그게 가난을 깨는 본질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좀 더 이걸 즐기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그 목표 세우고 만들어가는 거에 참고해서 어떻게든 이제 일을 즐기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택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이 되겠다. 그치. 어떤 일이든. 그래서 무조건 나도 너무 공감하는 바고 세인호 선생님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일머리 키우는 거에 아끼지 마라. 너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마라.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더라고. 근데 나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 내 거에서 여기는 심한 말로 너의 전문 분야에서 귀신이 돼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무조건 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좋습니다. 아주 좋네. 그럼 오늘의 한 줄 요약은? 한 줄 요약. 너의 업을 사랑하고 귀신이 되라. 내 업의 귀신이 되라. 내 업을 사랑하는 귀신이 되라. 그것이 아마, 부자로 만들어줄 거다. 아마 세인호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을까. 그게 나한테도 너무 와닿았고 여보한테도 너무 이제 어찌 보면 의미를 바꿔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 근데 진짜 내가 말을 했을 때 정말 여보의 장점은 그거 같아. 내가 어떤 메시지를 했을 때 사실 하기 싫을 수도 있거든. 그치. 내 감정과 에너지를 바꾼다라는 게 되게 귀찮고 하기 싫은 영역이야. 맞아. 근데 내가 정말 고맙고 여보한테 그 되게 큰 장점인 건 내가 항상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그걸 스폰지처럼 빨아들인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즉시 변화해주고. 근데 그거는 여보의 삶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여보에서 바라보면 진짜 열심히 사니까 항상 좀 이렇게 약간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 되게 그냥 대단하다. 아침에 눈 뜨고 6시나 뭐 5시 반에 나올 때 여보는 항상 책을 읽고 있거나 그치, 컴퓨터를 뭐 하고 있거나 그치. 그 모습을 볼 때 난 아침이 되게 힘들고 괴롭고 이런데 여보는 이렇게 막 열심히 아침 시간 일어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근데 여보는 항상 그 모습을 진짜 꾸준히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결혼생활 그게 진짜로 좋으니까. 그러니까.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해서 언젠가 여보 맞은편에 혹은 여보를 깨우는 그게 될 때까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오늘의 한 줄 요약하면 같이 마무리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자, 시작. 나의 일을 사랑하고 귀신이 되라. 끝. 재밌다.